인생이 밤하늘이라면 거기에 떠 있는 별들은 모두 당신의 경험입니다. 그 별들을 하나씩 이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만의 별자리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아이겐노트. 혹시 갓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삶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덫이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 갓생의 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할 일 목록, 그러니까 투두리스트가 절대 비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일이 하나 끝나기도 전에 벌써 다음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와, 진짜 부지런하다, 생산적이다, 칭찬이 자자한데 정작 본인은 잠시라도 시간이 비는 것을 끔찍하게 못 견딥니다. 그런데 만약에 쉴 틈 없는 달리기가 사실은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한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갓생의 역설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삶인데 왜 이것을 역설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선 갓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갓과 라이프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신처럼 부지런하고 계획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열정이 넘친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칭찬은 일종의 확인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또 세상에게 확인받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놓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부에서 인정받으려는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확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텅 빈 시간에 대한 공포 속으로 말입니다.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아이겐노트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곳에는 사실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흥미로운 점은 정작 본인은 이 불안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질문이 고개를 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할 일 목록이 끊임없이 빈 공간을 메워버립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유는 뭔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쳤다는 뜻인가 싶기도 하죠. 비유하자면 그동안 미뤄뒀던 의미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라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 애써 외면했던 바로 그 질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였는데? 라는 하나하나가 아주 비싼 청구서 앞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드러납니다. 쉴 새 없이 달리는 사람과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사람,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다가 번아웃이 와서 완전히 방전된 사람의 모습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또 한쪽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쪽은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정반대인 것 같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뿌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같은 운동장 트랙을 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서 있는 위치만 정반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트랙을 돌다 보면 결국엔 서로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라밸, 그냥 좀 더 쉬면 되는 문제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주변에서 워라밸 좀 찾아봐, 이렇게 조언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또 적당히 쉬라는 아주 합리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것이 근본적인 답이 아닐까요?
일과 휴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바다 표면의 잔잔한 파도를 잠시 손으로 잠재우려는 시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물 밑에서 당신을 진짜로 움직이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거대한 해류는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해류가 그대로라면 언젠가는 다시 큰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내가 하는 활동의 양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지금껏 해온 수많은 행동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바로 그 느낌. 점은 엄청 많이 찍었는데 이을선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흩어진 점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 흩어진 별들을 모아서 나만의 별자리를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휴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경험들을 조용한 곳에 한번 쫙 펼쳐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경험들 사이에 혹시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결된 점들을 엮어서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다 끝낸 밤에 문득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 봐 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뿌려놓은 그 수많은 경험의 점들이 이제는 연결되기를, 하나의 의미 있는 선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이야기를 만들었듯이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인생이라는 밤하늘에 흩어놓은 수많은 경험이라는 별들 속에서 당신만의 별자리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당신은 바로 그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겐노트